정부에서 결혼에 대한 50만원 축의금을 준다고 보시면 아주 명쾌해지겠네요.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26년까지 결혼신고를, 혼인신고를 마쳐야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TV의 주인장 김프로입니다. 매년 7월이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세법 개정안이고요. 이 개정안이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1월 달에 각 부처에서 시행령을 만들면 당해년도에 세법 개정안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시행령까지 나왔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은 거의 다 완성됐다고 볼 수 있죠. 2024년도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개정안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었습니다.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우리나라가 가장 세율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심지어는 내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집 한 채는 가격이 15억, 20억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분들에게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문제의식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중산층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낮춰주기 위해서 상속세 단계에서 인적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 인적공제를 지금 현재는 5천만 원인데 5억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게 정부 안이었죠. 부결되긴 했지만, 통과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폭이 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일 경우는 5억이 공제인데 자녀가 3명일 경우에는 15억이 공제가 되잖아요.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중요한 이슈가 50% 구간을 삭제한 것이었어요.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세율을 부과했는데 이것을 40% 세율로 다 통일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속세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는 10%의 세율을 매겼는데 이것을 2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MZ세대들, 투자를 하고자 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솔깃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다는 것이죠.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거래로 발생한 금융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0% 세율, 3억까지는 20% 세율,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었고, 해외 주식이나 해외 펀드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었죠. 원래는 25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정치권이 합의해서 이것을 폐지를 한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 넘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정치권의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제도가 또 하나 생겼죠. 바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그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한 사회 혹은 한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바로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세금이 들어가는 건 명확히 맞는데 이 또한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것 또한 2년 뒤로 2027년 1월 1일자 시행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과세 기준은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양도차익은 내가 취득할 때 소비한 취득가액이 있고 그리고 내가 팔았을 때 양도가액이 있잖아요. 그 차익을 양도차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20%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어치 가상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1년 전 혹은 2년 전에. 이게 어떻게 운이 좋아서 지금 2천만 원이 됐다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내가 얻은 이익은, 나의 양도차익은 2천만 원을 팔면 양도차익은 1,000만 원이 되죠. 그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럼 남은 게 750만 원. 750만 원에서 20% 세율. 그럼 13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130이 아니네. 15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150만 원의 세금은 다른 나의 여타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합산되지 않는 것을 분리과세라 그래요.
그와 반대되는 말이 종합과세인데, 종합과세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득의 종류를 합해서 그에다 세금을 매기는 걸 종합과세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한 가지 소득밖에 없어요. 근로소득. 우리 흔히 얘기하는 월급이라고 하는 거. 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혹은 요즘은 또 엔잡러들이 있으니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혹은 다른 여타의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걸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종합과세를 하고, 분리과세는 그것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한 가상자산 과세 부분이고, 다음에 직장인들이 퇴직할 때 퇴직소득, 이 부분을 합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퇴직소득도 분리과세입니다. 전에도 나타났던 현상이긴 하지만 25년 1월 1일자부터 이제 이 법이, 이 과세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23년, 24년 이때까지 과세가 진행됐으면 대규모 매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2026년도까지 이익을 보는 자산들이 있으면 아마 매도하고자 하는 많은 어떤 시도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약간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장이 좋아서 약간의 이익을 보고 있지만, 그때 되면 매도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 2월에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무려 1억 원을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법령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억 원에 대해서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입이니까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영그룹이 시작을 하니까 많은 기업에서 출산장려금 혹은 출산지원금을 실행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소득이 발생했으니 어떤 식이든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에서 확실하게 나온 게 출산지원금 혹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세법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많은 현금 지원을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차원에서 같이 호응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이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여성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 배우자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배우자가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출산한 아내가 B라는 회사를 다니면 B에서 지원금 받고 A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이든 자녀 한 명당 2회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출생 후에 2년 이내에 수령을 해야 될 것이고요. 결혼을 했을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세제 혜택일까요? 결혼을 하면 세액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신랑 신부 합치면 100만 원 세액공제죠. 그럼 100만 원이다 혹은 50만 원이다 하면 금액이 안 커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다 계산해서 확정된 세액에다가 50만 원을 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소득세를 내야 될 게 150만 원인데 이걸 50만 원을 공제해서 100만 원만 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소득공제는 내 소득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도 효과가 있지만 세액공제 효과가 훨씬 큰 거죠. 정부에서 결혼에 대한 50만 원 축의금을 준다고 보시면 아주 명쾌해지겠네요. 결혼식을 했다는 게 아니라 혼인신고 기준입니다.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신랑 신부에게 1인당 각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준다.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26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될 겁니다. 자, 결혼한 부부가 자녀가 한 명 있었다. 그러면 세액공제가 기존엔 15만 원이었어요. 올해부터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 초과분, 즉 3명째부터 1인당 40만 원씩 추가됩니다. 즉 자녀가 3명이다 가정하면 55만 원 더하기 40만 원 해서 95만 원의 세액공제 받는 거죠. 매년 반복입니다.
자녀가 계속 있으니까. 자, 오늘은 2025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고 그리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